이제 우측 머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측으로 아까 말했듯이 언더컷을 자르려면 언더컷을 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밀링을 할 때 어떻게 밀링을 할지를 결정해 주는 걸 뭐 밀링 스토리지 아니면 밀링 템플릿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밀링을 할 때 거의 모든 밀링 시스템이 이제 제일 큰 밀링 바로 거의 뭐 대부분 2에서 3m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로 러프하게 밀링을 하고 반대쪽도 러프하게 밀링을 하고, 그 다음에 1mm짜리 툴로 파이널, 그러니까 서페이스를 깔끔하게 다듬어요. 쉐입을 다 다듬어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포켓을 1mm로 제대로 밀링을 하고, 그러고 뭐 추가로 0.3mm나 뭐 0.6mm로 포켓을 한 번 더 다듬고, 뭐 디테일하게 텍스처 같은 거를 0.3mm 툴을 이용해서 밀링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프레다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밀링을 하면 안 되고, 언더컷 부위를 밀링 머신이, 제가 옆에서 그냥 설명을 하면은 이 상태로 들어가서 이쪽에 깎지 못하는 게 있으면 이 판이 돌아가면서 언더컷을 깎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위치 포지션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동시오축이라고 해서 이 판이 이런 식으로 돌면서, 아니면은 스핀들이 이런 식으로 돌면서 밀링을 하는 머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동시오축 머신인데, 이게 지금 나오는 밀링 머신들은 거의 동시오축을 지원을 해요. 근데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지원을 안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밀링 템플릿이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그 밀링 템플릿, 아웃사이드 언더컷, 뭐 인사이드 언더컷을 컷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템플릿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템플릿 제공하는 거는 각 이제 딜러들이라든가 소프트웨어 회사들, 뭐 미국에서는 롤랜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롤랜드 같은 경우에 썸3D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이퍼덴트, 그리고 뭐 VHF 같은 경우에 DSCam 소프트웨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이런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 딜러 회사, 그 소프트웨어 회사나 딜러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그런 거를 요즘에는 잘 제공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거 동시 우측을 잘 서포트를 안 해줬었어요.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말로는 뭐 기계가 무리돼서 고장이 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막 서포트를 안 해줘갖고, 저는 그 스트레지 템플릿을 막 만들어서 써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렇진 않으니까 그런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하이퍼덴트, 한국에는 하이퍼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하이퍼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동시 우측 밀링을 지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이퍼덴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소셜미디어 같은 거 보시면은 C클램프 이용해서 90도 밀링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이쪽 한쪽이 오픈이 돼 있어서, 원래 밀링이 이런 식으로 밀링을 하는데 이걸 90도를 돌려서 위쪽을 오픈을 시켜서 밀링하는 그런 타입인데, 이게 동시호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덴탈 밀링에서는 이 정도고요. 뭐 그 산업용 머신으로 가면은 정말 뭐 이거보다 더 동시호축을 완벽하게 쓰기 위해서 클램프로 끝에만 블럭을 잡고 이 360도로 돌려가면서 밀링하는 머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머신들은 덴탈에서는 거의 사용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언더컷 문제는 이렇게 뭐 딜러 통해서 언더컷
아웃사이드 언더컷 가공할 수 있는 그 템플릿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스크류 홀 밀링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러니까 지대치 밀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디자인을 제대로 했는데도.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려면 밀링이 어떤 방식으로 선택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나중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스캔 바디를 사용 안 하시고 어브먼을 스캔하시거나 타이베이스를 스캔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프랩 치아, 그러니까 자연 치아 같은 케이스,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제 제대로 밀링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크류 리테인 브릿지와 일반 브릿지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데, 이게 템플릿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스크류 리테인으로 선택을 해놓고 일반 그 스캔한 어브먼이라든가 타이베이스를 스캔해서 사용을 하면 스크류 리테인이지만 얘네들은 일반 지대치야 브릿지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수정을 해주셔야만 이 밀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스크류 리테이너로 밀링을 하신 후에 디스크를 빼지 않고 다시 한번 템플릿을 그러니까 스크류 리테인 브릿지로 한번 밀링을 하신 다음에 스트레이지 템플릿에서 이제 스크류 홀이 아니라 이제 지대치 아니면은 일반 브릿지로 밀링을 하신 후에 스크류 홀만 추가로 가공할 수 있는 이러한 템플릿을 추가로 포스트 프로세스를 꼭 해주셔야만 그게 좀 해결이 가능하고, 그거 없이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뭐 질콘잔이라든가 아망겔밭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질콘잔은 확실하게 그냥 다 인식을 해요. 거의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고, 그 다음으로 되게 쉽게 핸들링 할 수 있는 제품들이 VHF나 윌랜드에서 사용하는 그 DS 소프트웨어, DS 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게 매뉴얼이긴 하지만 굉장히 쉽게 선택이 가능해서 가공이 좀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에 두 개 말했던 그거를 제대로 사용을 하시려면은 툴에 대한 정보도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떤 툴을 써야 되는지. 왜 그러면 프레타워 브릿지 같은 경우는 30mm 이상이 되는 블럭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던 그냥 일반 툴을 사용하시면은 깨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캠에 입력되어 있는 오리지널 제품의 툴 사이즈랑 사용하시는 뭐 OEM 정품이 아닌 그냥 툴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두 개의 수치가 달라서 캠에 인식되어 있는 그 정보가 다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툴 같은 거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제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그 디자인한 브릿지와 그 블락의 그 공간, 이 공간을 원래는 툴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오픈을 해 놓는데, 그 공간을 넓혀 주셔야 돼요. 최대한 넓혀 주셔야 되는 게, 이 공간이 넓지가 않고, 넓으면 넓을수록 기계가 틸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디자인한 것들이 그 언더컷들이 제거가 조금 덜 돼요. 그래서 넓으면 넓을수록 제거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늘려주시는 거를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밀링 쪽에서는 이 정도를 알고 계셔야만,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이 컨셉을 알고 계셔야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덴탈 테크니션이 정말 뭐 컴퓨터도 다 알고 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소프트웨어 핸들링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이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딜러들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컴퍼니에서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걸 알고 계셔야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했던 세 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프렛아웃 브릿지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돌아가는 거구나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숙지하시고 밀링 하실 때, 우리 회사에서는 언더컷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문제 때문에 언더컷이 밀링이 안 됐었구나. 아니면은 두 번째 말했던 이런 문제 때문에 스크롤이 제대로 밀링이 안 됐었구나를 알고 계셔야 그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건 컨셉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솔직히 저는 완전히 디자인만 하다 보니까 밀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손을 떼서 좀 바보가 된 상태인데, 일을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이 프라치 많이 하고 할 때는, 처음에 그리고 공부할 때는 딜러에 얘기를 해도 딜러들이 제대로 이거 자체도 모르고 서포트를 못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딜러에서도 어느 정도 잘 컨트롤하는 딜러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말이 좀 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청하시면은 좀 빠르게 대처를 해주는 딜러들을 찾으셔가지고, 기계 구입하실 때 너무 가격만 보지 마시고, 좋은 딜러들 찾으셔가지고 서포트 받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야기할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프렛아웃 브릿지 처음 하시고 싶은데 궁금하신 점이나 뭐 어떤 거 하시는데 좀 안 된다 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답변 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